이 시간에 우리 특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안보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저희 광화문 기도팀, 우리 주동식 인터넷신문 뉴스인포터 인터넷신문 기자 저와 함께 사역한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흡을 북한 인권에 오래 마쳤고 우리 보수단체에서는 한 35년 넘게 전문 사진 기자로서 좌빨 속에 들어가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활동해온 유일한 사진 전문 기자입니다. 이번에 정광 목사님 팀 옆에 있지만은 전부 다 아마추어들이고 이런 프로가 옆에 붙어서 아마 나오는 뉴스 중이나 그다음에 사진에 제대로 된 사진은 바로 여기 주동식 기자님을 통해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앞뒷집에 삽니다. 제가 가서 월세방 생활하는데 방을 얻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좀 큰 은인입니다. 우리 같이 요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탈북민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 17명 그 다음에 저희 광화문 기도팀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눈바람 그 추운 더위 영하 29도 속에서 저희가 그 추위 다 지내면서 광화문 영적 투쟁의 현장에서 지금 만 13개월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팀들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도 없이는 대한민국은 이미 인간의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상황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여주시고 유엔도 움직여주시고 대한민국에 잠잠했던 교회와 목사들이 들고 일어날 때 소망이 있지 자유한국당이 이 난세에 우리나라를 구해주리라 기대는 저희는 이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정치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감당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이번에 왔고 기도를 시작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국기도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국 강연을 하게 됩니다. 통성기도 이 시간에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정권 붕괴. 우리 이 모든 문제가 아무리 트럼프가 회담을 해도 회담을 통해서 절대로 공산주의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해서 그리고 큰 그림으로는 대한민국 내의 종북 세력의 축출을 위해서 이 현 정권도 종북 좌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악관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과거는 레짐 체인지 노트 코리아인데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에도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 both South and North Korea.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제가 또 다른 기도팀을 32주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바로 하는데 거기에 한반 complete eradication evil from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축출한다. 바로 빨갱이 세력이고 그들의 최종 공격 목표는 교회입니다. 보수로 가장을 하지만 결국 죽이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 한반도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기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앞장서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내 종북 세력 축출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워싱턴까지 인도해 주셔서 귀한 구국기도회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70년 동안 북녘 땅의 동포들을 저렇게 고통 가운데 억압하고 독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악의 세력들이 남한까지 들어와서 남한을 모든 것을 튀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것을 튀어들고 있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 이것이었지 정치인들이 이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교정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 이제는 목사와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문제로 깨닫고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행히도 미국 정부를 통하여 유엔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축출하려는 대한민국의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청와대의 뚜아리를 들고 앉아서 대한민국을 온통 띄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오늘까지 번영시켜 주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유민주공화국을 새롭게 추구하기 위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740만의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과 더불어서 폭력당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준비 작업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의 보수 모든 신령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국기도회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김양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를 좀 해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호 목사님과 행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1부 순서 마치고 2부 순서는 우리 주동식 대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국민대회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기까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아메리칸 앤선 미국 국가를 1절을 같이 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멀리 워싱턴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기도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종족 세력 척결에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음식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식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2부 행사는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는 중에도 앞에서 강연하시는 분의 그 내용을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뉴욕과 워싱턴에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은 저는 사진 전문 기자로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현장 취재를 하는 사람인데 시민운동 현장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시민운동을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일을 겸해서 지금 시민운동단체도 만들어서 국가정신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제가 등록된 단체로서 제가 대표면서 인터넷 신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워싱턴 출신인 우리 이희문 목사님하고 9년 전서부터 북한 인권, 북한 통일운동을 하는 현장에서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와서 오늘 이렇게 이번에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0일부터 광화문에 동화 면세점 앞에서 북한의 억류자들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 고통 속에 사는데 우리는 너무 배부르고 따뜻하고 이런 데 살면서도 맨날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있지만 거의 언급하는 분이 안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쪽에서도 이 광화문 목요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오늘 특별히 어저께 뉴욕에서도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워싱턴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걸 잊지 못하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무 목사님은 현재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이십니다. 이거는 국내 NGO고요. 북한 자유연합 부회장이십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때에 1999년도부터 수잔 솔티
여사와 함께 일을 하셔서 당시 부회장으로서 미국의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큰 역할을 하시면서 이 워싱턴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장로교회 소속 목사님이시고 전 워싱턴 하나 장로교회 메릴랜드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엘라바마 애니스턴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셨습니다.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시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천 고등학교를 졸업을 이제 하셨습니다. 회장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인무 목사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오래간만에 고향에 또 오셔서 박수로 이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일반 목회를 내려놓은 게 벌써 8년 전인데 2011년 5월 달에 후임자 정하지도 않고 갑자기 한 달 내에 후임자 청하라 그러고 교회를 사임했더니 저 이 목사가 한국의 뭐 대형 교회 청빙 받았는가 해갖고 교인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일반 교회 목회를 하지 않고 이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 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신학교 가기 전서부터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오면서 여기 신동수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몇몇 분들하고 대여섯 명이서 모여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한국의 서울시장 잠깐 했던 김상철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은 1280만 명 서명을 받아갖고 유엔에 제출하고 그것이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이슈화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 모여 기도한 게요 1280만 명 서명을 받았다는 게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인원들이 앞으로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6.25 때 저희 가족만 빼놓고 저희는 3족이 다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 빨갱이 하면은 그냥 속된 말로 저희 이가 갈립니다. 옆에서 뭐 책줄이나 읽어갖고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주의 얘기했다가는 너 백구멍에 한번 총알 들어가서 네 애비 할아버지 큰애비 다 죽고 나서 그 빨갱이 선전할래? 저한테서 목사니까 제가 참지 저는 빨갱이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아무리 민주주의 사상 정치 체계보다 더 좋아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에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종북들이 많아요. 뉴욕, LA, 뭐 로렌스 팩이 이번에 와서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얼마나 이 빨갱이들의 세력이 일부는 뻔히 알면서 일부는 모르면서 빨갱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하고 싸우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을 다 3족을 몰살시키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회까지 내려놓고 지난 한 8년간은 제가 한국을 반반 오가면서 지난 2년 반은 제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독립운동 한다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피를 흘릴 때가 될 정도로 가족이 나눠져 있고 교회가 나눠져 있고 목사님들도 나눠져 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100%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탄핵을 당할 정도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끝나기 전에 탄핵을 정치적으로 시키는 걸 보고 저는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를 대적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저주를 하는 인간들 중에 목사와 기독교인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들을 기독교인이나 목사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종북을 얘기하고 북한 김정은 3대 세습의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병신 같은 것들이 박정희 독재다, 이승만 독재다, 또 그 똑같은 잣대로 한번 김씨 3대 세습 독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목사다, 신부다, 승려다 하는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우리 민족끼리다 이렇게 아주 각색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현혹시키는데 이런 인간들이 제 페이스북이나 SNS에 들어와서 에이 퇴퇴 재수없는 인간 너 아직도 근혜를 지지하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근혜래 근혜.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인간들은 목사로 취급도 안 해. 그런 악의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기 파워포인트가 좀 있지만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의 대처 방안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깐 인트로덕션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백악관의 보도자료를 저희가 준비해갖고 이거를 한글과 영문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김명옥 권사님 여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백악관 내에 또 리포터가 나와서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오늘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는데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귀한 채널 한 분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또 여호와 일에 좋은 분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한국의 정보기관과 또 미국의 정보기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에 탈북자들 일반 탈북자뿐만이 아니라 고위직들을 우리 상하원에 불러들여서 통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제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기관들이 자꾸만 우리 주변에 붙어서 밥 사주고 하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휴민트가 우리 탈북자들이나 우리처럼 NGO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큼 휴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년 동안에 하다 보니까 동북아 점세를 보는 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생기고 그래서 해리스 대사가 작년 7월 7일 날 들어오는 날서부터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신네들에게 북한 정권을 붕괴할 수 있는 엑스트라 철퇴를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당신네들이 조사해보고 가치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단체 연합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한 1년 반 동안 한국의 빅텐트 역할을 하는 여러 보수단체 브레인들하고 같이 많은 일을 하고 한국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빨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UN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또 하나는 김정은 스트라이크 레짐 체인지 하기 위해서 북폰만을 하지 말아달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요 1년 반 사이에 이 사람들이 좌빨들이 쓴 돈이 로비 활동에 2,200만 달러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몇 푼 썼습니까? 자유한국당 돈 몇 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빨들 이렇게 해갖고는 미국 정부도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이 악의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기 전에 지난 몇 달간은 특별히 우리 빅텐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비상국민회의, 그 다음에 대수장, 우리 장군들의 모임, 예백 장성들 2,200명 중에 880명이 모인 장군들이 이제는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건 뭐 고발까지 하고 이건 여적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지금 뭐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큰 단체들, 그 다음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국에 330개 고교 졸업한 사회 요소의 분들이 나와서 행동대장으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 바로 고교연합입니다. 그 브레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또 한변, 저희 집사람이 한변에 백악관에서 일하던 그 좋은 직장까지 내려놓고 한변에서 간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사라고 그래봤자 옛날 말로 하면 심부름꾼 소사예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자존심이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사 사모로서 뭐 어떤 때는 짐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이 저희 목사 사모를 그 굴욕을 다 참아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때려치고 싶죠.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이 독립운동 아닌 독립운동을 한다. 내가 이거라도 해서 방세라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말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별 취급 다 받으면서 뭐 변호사들이 얼마나 그 콧대가 높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면서 지금 벌써 4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변이 요번에 1046명이 조국 퇴진, 문재인 정권 퇴진, 고소고발까지 하면서 변호사가 1046명 모였다 하는 건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없습니다. 그래서 한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국 변호사들의 외교관들의 모임 한 70여 명의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름까지 내면서 문재인 퇴진하고 시국성명서 발표하는 그 중요한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힘을 들인 자유민주국민연합, 우리 애국단체 총협의 애총에 제가 거기 안보 통일 대북정책 분야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빅텐트와 미국과의 정상적인 대화 채널을 열지 않으면은 개인이 와서 누굴 만나고 해갖고는 미국에서 그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중진들과 저희가 9번에 걸쳐서 정치와 시민사회 대화까지 했고,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 연구원장 만나서 우리의 비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버렸다. 시민사회와 같이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도 폐기 처분될 줄 알아.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해서 황교안 대표도 이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게 오늘 여기 붙이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을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황교안이 아무리 잘나도요, 이 사람이 적폐의 2호기 때문에 문재인이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한 달, 두 달 내에 황교안 무슨 수를 걸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황교안이 나가 떨어져도 제2, 제3의 황교안 같은 사람이 대한 세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리더십을 우리가 모자, 절대로 우리끼리 누구 죽이고 누구 죽이지 하지 말자. 그 메시지가 이번에 먹혀 들어가서 지난번 집회 때는 다행히도 오세훈도 세우고 김진태도 세우고, 우리는 그 이상도 문창국도 생각하고 여러 리더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권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의 경우 5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사회가 힘이 돼서 태극기 운동 열심히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이고, 미국을 움직이려면 한국의 대한 세력이, 미국이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대한 세력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많은 대화를 하며 요번에 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대적으로 태극기 집회한다,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미 해볼 만큼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미국 행정부와 주요 요인들을 움직이는가, 그것에 고민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우리 정세권 총재님, 또 강필원 총재님, 그리고 이인갑 장로님, 우리 애국단체, 또 김명옥 여사님,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급하게 드려서 그러나 요번이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며 최소한도 뉴욕과 워싱턴에는 앞으로 우리하고 긴밀하게 이 일을 해야 한국의 보수단체 빅텐트하고 그 다음에 740만 해외 교포들하고 긴밀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4년간 미국에 살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또 수잔 솔티와 함께 99년도부터 20년 동안 그래도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자랑을 하면 인맥은 꽤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맥 인포메이션을 동원해서 문재인 하루속히 끌어내리고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이번에 그 준비 모임차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했던 것을 잠깐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건국 이래 최대의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특별히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가 TV 특종을 한다면은 주동식 기자님도 그동안 한 35년 한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북 첩보나 문재인에 대한 실체를 그냥 핵폭탄 터치듯이 폭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부분만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개인이 자살하는 건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건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왜 대한민국 파괴의 길로 가는가? 저는 두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상을 두 가지로 제가 이름을 네이밍을 했습니다. 하나는 감민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sentimental nationalism이에요. sentimental nationalism.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 감이 잡히시죠?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저쪽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놈들은 민족일이란 말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들을 요걸 부어 삶아서 남한을 적화통일하는가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민족주의. 근데 짝사랑의 혼자 감상적 민족주의. 지금은 문재인이 하는 짓이 얼마나 멍청한지 요번에 아베와 트럼프가 G7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입담을 주고받는 걸 보니까요. 야, 내가 김정은을 만났는데 김정일이 이러더라. 이 문재인이 이놈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저놈은 거짓말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 평가한 문재인입니다. 아무리 충성맹세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해도 이미 아마 월남경우를 보듯이 이런 인간들은 사용되고 폐기처분용이에요. 남한의 종북들은 이거는 최악의 경우 적화가 된다면요. 요건 폐기처분의 일회용입니다. 임종석, 조국, 문재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북, 저쪽에 있는 노길남이 이런 인간들 전부 다 이건 폐기처분용이에요. 활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삶은 소대가리다. 겁먹은 개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겁먹은 개다. 삶은 소대가리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저 김정은이 따위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도 이 인간은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저는 이 자를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취급을 안 하는. 이 인간은 오로지 촛불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이걸 뭘 만든다는 거예요. 촛불 세력을.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을 촛불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왜?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소통령이에요. 그리고 촛불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다행히도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자기네 작업을 이루려고 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라도에 갔더니 차라리 노무현이나 차라리 김대중이나 광주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왜? 이 인간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상적 민족주의가 북한의 김정은도 당황시킬 정도로 이상 오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워싱턴에 와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말씀을 아직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실체가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쇄국주의입니다. 신쇄국주의. 여러분 고종이 어땠습니까? 저는 19세기 말에 쓰나미가 한반도에 한번 밀려 들어왔고 21세기의 두 번째 그거보다 더 큰 쓰나미가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대원군과 고종이 저지른 실수를 이 문재양이가 저지르고 있어요. 뭡니까? 쓰나미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지금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슈퍼파워 해양 세력과 한반도 각축장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대륙 세력이죠. 바로 러시아와 중국. 지금 이 두 개 단층이 만나는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단층이 부닥치면 그러듯이 대륙 세력과 한반도 세력의 이 거대한 문명의 충돌, 그 다음에 사상의 충돌이 이 콜드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최대의 결전장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종이 개념 없었죠. 대원군이 개념 없었잖아요. 왜? 일본은 이미 1840년에 무슨 아편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국의 함대 몇 개가 와서 중국을 때려버리니까 그냥 중국이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빨리 변했습니다. 야, 과거 올드 글로리가 다가 아니구나. 정말 서양 기술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해서 이 사람들은 밀항을 통해서 유학을 시키고 해갖고 이미
50년, 68년서부터 우리가 뭐 미국의 일본의 정책이 펼쳐졌다고 하지만은 그 이전부터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꽁꽁 틀어막는 쇄국 정책을 쳤어요. 그리고 어느 데에 붙어야 우리가 도움을 받는지를 몰랐는데 이 문재인이란 인간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 퍼시픽 라인을 통해서 2008년 11월 달에 들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국회에서 했다면 자랑스러울 텐데 이 인간은 유엔에 가서도 국회에 와서도 저 사람의 스피치의 초점은요 우리나라 국익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그 자랑스러운 것 거기다가 통일의 비전까지 얘기하면서 절대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원인까지 주면서 남한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통일을 우리는 주장한다라고 이미 통일의 비전을 줬어요. 얼마나 시원스러운데. 근데 그렇게 놓고 인도 퍼시픽 라인을 통해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 중국을 어떻게 고립시키려는가 인도 퍼시픽 라인을 했는데 이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뒤통수를 쳤죠. 트럼프가 여기 우리나라 방문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뒤통수를 친 게 뭡니까? 바로 3불 정책 아니에요. 우리는 한미일 동맹 사용 안 하겠다. 우리는 사드 배치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에 더 이상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노를 했어요. 이건 미치려고 죽을 짓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실은 미국은 한 가지만 쉘가스 발견한 것 앞으로 270년간 쓸 수 있는 것 텍사스에서 발견한 것까지 하면요 약 350년간에 25년 내에 고갈되는 거 다 떨어져도 미국은 가스 하나만 팔아먹고 유가 하나만 장난 놀아도 전 세계 그냥 주물락주물락합니다. 이 중국은 한 티베트 쪽에서 나타나는 그 석유 매장량이 한 40% 되는데 전부 다 중동 지방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통해서 하는데 해상 봉쇄해버리면요 6개월 내에 중국은 그냥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인도 퍼시픽 라인 하는데 여기를 노하는 거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다음으로 슈퍼파이어인 미국에서 여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서 밤지덕진데 거기에 아베는 알아차려갖고 아이고 형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해서 비굴할 정도로 하는데 이 미친 문재인만 미국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미국에 맞짱을 들라고 해요. 정말 미친 짓입니다. 발굽의 때만큼도 안 되는 게 어디 개겨서 싸워서 이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 개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을 여러분 아마 미국에 계시니까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거예요. 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를 과거에는 저렇게 내놓고 안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아프리카 추장만도 못한 그런 인간 취급하는구나. 보세요.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데 불러서 2분 동안 정상회담 합니다. 정상회담 해갖고 통역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 하는지 다 한다. 통역하지 말라. 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모욕당한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추장도 백악관에 초대받으면요 그런 모욕을 하죠. 근데 아예 좀 속어를 쓰겠습니다.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딱 보니까 트럼프가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네. 그러더니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하는데 얼마나 이 문재인이가 국제관계에 대해서 무식하냐 하면은 우리 종전선언 할 때 당사국도 못 됩니다. 집을 사고 파는데 거기에 서명을 하질 못했어요. 끼어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엔 연합사를 통해서 DMZ 내에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까지 한 건 다 국제법의 무효입니다. 근데 지금 DMZ 다 철폐해갖고 제가 고향 철원에 가보니까 43번 국도 거기를 다 열어놔 버렸어요. 지뢰를 다 매설해버리고 거기 최악의 경우 공중전 하지만요 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작업을 해서 이번에 놀란 게요 6월 1일서부터 개인도 DMZ에 하루에 몇십 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내원이 이거는 그냥 완전 무사 통과하려는 거예요. 미친 짓 아닙니까? 너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러더니 임종석이를 때리기 전에 한국에 요원들을 보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죠. 한 나라의 국방 문제를 우리나라 할 수 없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워킹그룹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허락받고 북한하고 얘기해. 워킹그룹 이미 내정간섭, 국방간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5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가서 하는데 이 김정은이가 농락질을 하면서 냉면 맛있으니까 한 그릇 떠주십시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자기네에게 큰 보따리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 한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돈보따리 풀어야지 냉면. 이야, 이건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한국을 몰라도 문재인이만큼 무식하게 모르고 북한에 몰라요. 한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나 위대한 회사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세금의 20%를 삼성전자 혼자서 세금을 내요. 근데 이 미친놈은 삼성을 죽이려고 지금 하도 압박하니까 살으려고 지금 베트남 쪽으로, 인도 쪽으로, 미국 쪽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와서 SK에서 삼성에서 해주니까 이 트럼프가 입이 이만큼 찢어졌더라고요. 요번에도 얼마나 좋아해요. 저 사람 장사꾼인데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나중에 지난번에 15조 원의 물건을 사면서 이거 국무회의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맘대로 함부로 15조의 돈을 펑펑 씁니까? 요번에 와서 또 얼마의 돈을 펑펑 썼는지 이거 나중에 다 이건 문책 아니에요. 지 혼자서 결정할 수 없거든요. 네 개인 돈이면 주고 맘대로 하는데 국가의 예산을 수조 수십조를 어떻게 와서 여기서 결정을 합니까? 이 정도로 개념이 없는 인간.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더 이상 니네 못 믿겠다. 기업을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5개 기업을 직접 전화 다 했습니다. 당신 가서 뭐 했느냐? 협박당한 거. 그러더니 아직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어기잖아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북 제재 어기고 석유, 정제류 통해서 지금 뭐 요번에 또 뽀록 났잖아요. 불화수소 삼성을 통해서 북한으로 전해졌는데 지소미아 파괴하는 건요. 불화수소 북한에 안 줬다만 한마디만 하면 지소미아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출처를 밝히질 못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미친 짓 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미국 정부 뻔히 알고 있죠. 어느 순간에 철퇴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지 못해서 미국에서 그것만 직접 담당할 직원을 한 명 파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안에서 그런 불법 정제 수많은 작업이 조국 앱에서부터 이런 작업들이 이번에 줄줄이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악어와 악어새이기 때문에 조국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1, 2년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치 비자금 만들고 북한에 보내면 비자금 만들고 중국에서 비자금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미국에서 스티브 비건이 왔을 때 자기의 파트너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지 않고 누굴 만났습니까? 예? 그건 그 다음이고 나경원 야당 대표를 만났어요. 여당 한국의 태극기 세력을 우리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을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더 놀란 것은 FBI 국장이 와서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조국이 문제가 핫포테이토고 우리의 바람은 윤석열이가 제발 정의롭게 해서 조국도 쳐버리고 그 정의의 칼날이 문재인에게를 향해라. 우리 보수들 꿈이 야무진 건지 멍청한 건지 바랄 거를 바라야죠. 윤석열 그렇게 저도 어제 새벽에 6시간 걸려서 갔다가 밤에 끝나고 또 왔어요. 또 내일 아침에 있다 또 올라가야 돼요. 이거 돈 준다고 해서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우리 아들이 아빠 크레이지라는 거야. 그래 미쳤다. 미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정으로 합니다. 수잔 여번에 만났더니 좀 놀래더라고요. 로렌스 팩도 만났어요. 제가 하는 일을 다 모릅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 하면 이 사람들 놀래 자빠질까 봐. 그래서 조금 앞으로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할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2주간에 제가 미국에 와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의 한 3분의 1을 한국으로 다 불러들여서 보수단체와 국제 강연에 저에게 통역을 시키고 막 해서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또 820만의 서명이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낙심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인데 죽 써서 김정은이 아가리에 갖다 바치겠습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문 must go. 문재인 얘기했듯이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건 하루속히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끌어내리자지. 우리 주성식 기자님하고 지난 6.25 때 그 납북자 아니 6.25 납북 인사 가족들하고 차 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제가 소리를 격렬하게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때 두 가지예요. 문재인 뭐라 그러죠? 문재인 퇴진. 네. 문재인 하야가 뭐 너무나 하얀 너무 어디 그런 인간에게 하얀한 말을 씁니까? 끌어내리자. 그다음에 김정은 축출. 하도 격렬하게 했더니요. 이 좌빨들이 그들 갈구는데도 민노총서부터 그 옆에 있는 텐트에서도 끽 소리 하나 안 하더라고요. 왜? 이 노인네들이 저렇게 미쳐갖고 도끼로 갖고 나서니까요. 어느 놈도 건드리지. 이제 우리 한국의 애국자들이나 노인네들은 막가파가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떠나서 저는 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악의 세력들은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분병이 돼서 내가 총을 들어야 되면은 들겠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미국에 있고 이제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워싱턴의 맛을 보게 하시고 인맥을 통해서 좀 보는 눈을 줬으니까 제가 감당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 그동안 공백의 기간을 좀 채워주시고 송대성 박사가 여기서 하는 일 또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처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띵크탱크와 그런 로비 활동을 하자. 그거는 롱텀으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게 문재인을 어떻게 끌어내리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목표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나왔습니까? 질문은 이따가 하면 네, 이따 나중에 나중에요? 네. 우리 이문 목사님께서 이 워싱턴 출신으로서 저는 처음부터 관계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워싱턴 출신으로서 지금 한국 그 시민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런 일을 한다는 걸 9년 동안 저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걸 알려고도 안 했어요. 얘기 안 하니까 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오는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작년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해서 소리들은 많이 지르죠. 그런데 직접 국가보훈처를 대상해서 고발해서 재판한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짧지 않은 시간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저는 워싱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갔다 왔지만 거기 브레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조국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그 전서부터 청와대 주사파 종북 세력 이런 세력들이 다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싸움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데 정말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바닥에서 몸을 던져서 삶을 던져서 투쟁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10시 이후에는 개인 기도하고 거기서 바닥에서 잠자면서 지금 청와대와 영적 투쟁을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10시 공식 끝나고 홀로 이제 시간을 갖는 분들입니다. 비옷을 입고 비옷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폴리스 라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보니까 다 여기는 젊은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 지금 한 분도 없죠. 4사람 중에서. 여기 와서 태극기 걸어놓고 이렇게 또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밤에 새벽 1시에 찍은 겁니다. 남자분이 담요 하나 뒤집어쓰고 서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내가 찍으면서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막 시끄럽기도 안 해요. 조용한데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서서도 기도하고 이 두 분이 주무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지금. 미안하지만 몰래 찍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저 기독교인들 좀 도전 받으라고 내가 찍은 겁니다. 이거. 네,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렇게 그냥 얇은 거 하나 깔고 그런데 이걸 보고 정광 목사님이 하루는 이 추운데 지금 굉장히 추워요 밤에. 여기 밤같이 추워요. 그런데 하루는 밤에 오셨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하여튼 그 경찰하고 이 구국대하고 붙었어요 밤에. 밤 9시 반에. 그래갖고 이놈들이 한 명을 끌고 왔는데 보통이야 경찰이 들어가면 예비 경고 방송을 합니다. 아니면 소리가 지나치게 크면은 데시벨이 75데시벨이 오버됐으니까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예비적으로 말 안 들으면 이거 사인하라 그래. 이게 A4 갖다 놓고 이거 사인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비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찬송을 정광 목사님이 두고 오고 났는데 펜스를 넘어서 경찰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순국 결사대가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쫙 밀려가지고 막 다구리 푸는 거죠, 걔들. 아니 그래야지.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자요.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뭐 대화하는데 보세요. 이게 저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며 김종숙이가.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기도, 통성 기도니까. 신령한 기도를 하는데 청와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요. 퇴진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군중이 그 앞에서 밤에 우 이 소리가 청와대에서 제일 공포를 느낀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분들 다 젊은 분들 아니에요. 이게 달라진 양상이에요.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만 여기 온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 기독교 대학생들이 깨어서 여기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양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목사님들,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직도 일부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광주의 안디옥 교회도 이제 서명지 보내달라. 전주에서도 대회하고 지금 호남 지방에서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호남 지방에 지금 그 문재인 반대 지지율이 지금 43%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최근에 호남이 그렇게 지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임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좀 어떤 면에서 이임 목사님과 이 보는 게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많이 이렇게 일치가 많이 되고 있고 이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임 목사님 말씀 해법이나 현시 진단과 이것이 저하고 좀 굉장히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워싱턴에 계시는 우리 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이 모든 분들이 제가 여기 와서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이임 목사님은 워싱턴에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임 목사님 재작년에는 겨울에 하도 추워갖고 더워갖고 제가 쓰던 에어컨 내가 보내드렸어요. 저도 자동차 에어컨 돈이 없어 3년 동안 에어컨 없는 차를 3년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된 그 조그만 그 에어컨이 이게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 거는 큰 거 갖고 제 못 쓰시고 그 조그만 거 가동이 돼갖고 그냥 여름을 나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김석주 우리 장로님이 바로 옆 건물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하는 게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 방을 그 집을 이제 대신 이제 주인 대신 관리하고 계세요. 옆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 마침 비어 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만나요. 시민단체 하는 데서 만났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앞에 보니까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임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인사했는데 보니까 이분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왔냐 그래서 집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집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저 여기서 말이에요 돈도 없는데 강남에 가서 삽니까? 강남에 가서 지금 강남 주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인도하셔서 정말 최소의 돈으로 사시고 사모님이 아까도 우리가 백악관 옆에 갔잖아요. 근무했던 데 지나왔잖아요. 예? 거기서 살 때는 사모님이 돈이 있어갖고 그래도 여비도 쓰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그걸 다 내려놓고 또 나오셨잖아요. 같이 한국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원 취급받는다고 그 어린이법 변호사들 예? 얼마나 속이 상해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삼키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워싱턴에 올 때는 특별한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이임 목사님 앞으로 사역하시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완전히 공개할 전 세계에 이걸 공개할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어저께도 뉴욕에서도 일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고 저는 오늘 뭐 많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오신 분들이 참 귀하고 자 이분들 통해서 오늘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 워싱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막 생겼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워싱턴에 우리 이임 목사님 지원하는 이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셔서 이제 기도로 지원하시고 좀 이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워싱턴에 연락을 좀 못하고 한국 문제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들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아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연락도 안 돼요. 너무나 화가 나서 엄마 아빠가 자식들 다 버리고 탈북자, 통일, 뭐 한국만 위해서 산다고 해갖고 Daddy crazy 하면서 딸내미는 그래서 그래도 이해를 하고 아드님 따님은 미국에 있으세요? 예 여기 다 있죠. 그래서 하여간 좀 마음이 아픈데 하여간 뭐 독립운동 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력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수잔도 요번에 와서 전화상으로는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얘기를 못해요. 이건 다 도청을 받는 여주인물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알면은 불안해하고 또 반대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저희 가족들이나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정말 핵폭탄 같은 것들을 공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목숨 걸고 전면전을 할 때는 제가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와서 골든 창하고도 좀 깊이 있게 얘기하고 로렌스 팩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인맥들 저 뉴욕도 가서 UN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쪽에 일부 정보를 공개하려고 그래요. 왜? 이 문재인이 얼마나 국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는가 이거는 ICC에 제소될 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정세권 회장님 또 강필원 박사님 오랫동안 제가 인권 일했고 또 이인갑 장로님 또 같이 또 이쪽 지역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일하시는데 우리 나각수 선생님도 제가 오래전서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셨고 오늘 또 저 김명옥 여사는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애국 정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렸더니 우리 7개의 또 언론사 다 연락처 해주시고 저한테 연락번호 주셔서 제가 이거 핸드폰을 여기 와서 엊그저께 이제 했기 때문에 연락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2분이 왔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좀 내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특히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건 여기는 뭐 제 2의 고향과 같기 때문에 오면서 제가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이거 feel at home 그런 기분이 들고 제가 워싱턴과 앞으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건 저는 대북 국내 또 대미 문제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갖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또 우리 목사님들 세 분 워싱턴에 찾아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요. 정말 마음고생 어떻게 하셨을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뭐 시간 참석 못 하셨어도 여기 오신 정성이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오래 살아도 DC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우리 세 분 다 뉴욕서? 예, 행사하고 차 세대로 이제 큰 밴이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저희 같이 온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마 시간 내에 그 백악관의 행사 마쳐서 오시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러지 못해서 아마 똥줄 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오셨지만은 우리 탈북민들 여기 또 참석하셔서 사진은 같이 못 찍었지만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긴 여행 하셨는데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안보 강연과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